마대창 회장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 평생을 찾아 헤맨 혈육, 그 딸이 처음부터 끝까지 채화영이 직접 설계하고 훈련시킨 가짜였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꼭 껴안는 그 장면, 화면 가장자리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채화영의 표정 보셨어요?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작전 성공을 확인하는 냉혹한 눈빛이었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그녀에게는 승리의 증거였던 거죠. 오늘 이 장면 하나로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설계 위에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번 회차를 제대로 뜯어볼게요. 채화영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해요. 그녀는 체계적인 사람이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움직이는, 그래서 더 섬뜩한 인물이에요. 이번 회차에서 그 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바로 박영미 프로젝트입니다. 마대창 회장이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어떤 경로를 밟을지 채화영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 기록, 이름, 그 시절 아이들이 공유했을 기억의 파편들, 회장이 확인하고 싶어 할 것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박영미라는 이름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그냥 닮은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게 아니에요. 회장이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기억을 공유하고 싶어 할지, 어떤 디테일에 감동받을지까지 전부 시뮬레이션해서 그 대답을 상대방에게 주입시켜 놓은 거거든요. 한 번만 만나면 들킬 수 있는 얕은 연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검증을 받아도 버틸 수 있는 트레이닝된 가짜를 만든 거예요. 그 정도의 계획을 실행한다는 건 채화영이 마 회장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채화영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냥 유전자 검사 결과를 조작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까지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건 채화영 내면에 있는 어떤 두려움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유전자 검사라는 객관적인 수치 하나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회장이 딸을 알아볼 때 작동하는 건 기억이고 감정이고 냄새고 눈빛이니까요. 채화영은 그 감각적 진실까지 모조품으로 만들려 했던 거거든요. 이 사람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완벽주의자는 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그 맹점이 뭔지는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번 회차에서 채화영보다 더 눈에 밟혔던 인물은 마서린이었어요. 마서린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진 것들의 목록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름, 집, 회사, 지위, 그리고 준호 씨. 그것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해줬는데 이번 회차에서 그 목록이 하나씩 아주 잔인하게 지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름이 흔들렸어요. 마서린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마 회장의 딸이기 때문에 존재했던 이름인데 그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기 시작하니까 서린 입장에서는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리도 흔들렸어요. 드림그룹 후계자 자리가 진짜 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압박감 속에서 서린은 지금까지 자신이 구축해온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처음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준호 씨까지 잃었어요. 이 부분이 서린에게는 아마 가장 깊은 상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어떻게든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은 한 번 돌아서면 되돌리기가 가장 어려우니까요. 그 상실감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서린이 폭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장미에게 손을 대는 그 장면. 근데 여기서 드라마가 정말 영리한 선택을 해요. 오장미가 맞고도 안아줘요. 이게 단순히 좋은 사람은 용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장미는 채화영이 이 집 안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갈라놓았는지 알고 있어요. 자매였어야 할 두 사람을 적으로 만든 게 누구인지도. 그러니까 오장미가 서린을 안아준 건 용서가 아니라 재연결이에요. 채화영이 끊어놓은 천륜의 시를 장미가 다시 잇겠다는 말보다 훨씬 강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왔다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장미의 그 포옹,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채화영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이강혁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채화영의 오른팔이었어요. 더럽고 위험한 일들을 처리하는 역할, 채화영이 손을 더럽히기 싫을 때 대신 그 일을 맡아온 사람. 그런데 이번 회차에서 이강혁이 한영자에게 채화영 관련 증거가 담긴 옷을 넘겨요. 이걸 두고 어떤 분들은 양심이 살아났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이강혁이 돌아선 건 도덕심 때문이 아니에요. 채화영이 정숙희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가두려는 계획을 알게 된 순간 이강혁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불필요해진 사람은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나도 언젠가 불필요해지면 똑같이 되는 거구나. 이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에요. 타이타닉이 기울기 시작하자 구명보트를 먼저 찾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강혁이 그 옷을 넘기는 순간 사실 그는 이미 자기 카드를 쓴 거예요. 최화영이 이강혁의 배신을 눈치채는 순간 오히려 이강혁 자신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과연 이강혁이 최화영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진짜 궁금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이번 회차에서 최화영이 꺼낸 가장 충격적인 카드가 뭔지 아시죠? 유전자 조작이에요. 이미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하는 것 자체도 대담한 범죄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유전자 자체를 조작하는 방향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최화영의 계획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예요. 지금까지가 기억을 조작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생물학적 진실마저 바꾸려는 수준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과학적으로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고 여겨지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최화영은 이미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실감이 가요. 오장미 측에서 아무리 이 사람이 가짜야 라고 외쳐도 과학이 아니요, 이 사람이 진짜예요 라고 말해버리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거죠? 근데 드라마는 여기서 반전의 씨앗을 심어놨어요. 최화영이 과학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손에 쥔 것 같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들이 있거든요. 최화영은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는 천재적이에요. 기록을 바꾸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결과를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근데 최화영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는 것. 이번 회차 엔딩에서 등장한 두꺼비 무늬 소품, 기억하시죠? 그 물건이 등장하는 순간 정숙희의 얼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최화영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한 세계라도 정숙희의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진 진짜 기억은 지울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최화영의 치명적인 맹점이에요. 그녀는 외부적인 증거는 전부 통제할 수 있어요. 문서, 기록, 검사 결과, 증인들. 하지만 사람의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감각적 기억, 그건 통제가 안 돼요. 냄새, 소리, 익숙한 물건의 질감 같은 것들이 촉발하는 기억의 삼광은 어떤 조작으로도 막을 수 없거든요. 두꺼비 무늬 소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정숙희만이 알고 있는 진실의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강백호와의 기억, 어릴 때의 그 시간들이 그 물건과 연결되어 있고 그 기억이 되살아나면 정숙희는 스스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거든요. 과학 조작은 최화영 편이지만 인간의 기억은 오장미 편인 거예요. 이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벌써부터 손에 땀이 쥐어지지 않나요? 이번 회차에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한영자가 정말 중요한 인물로 부상했다고 봐요. 한영자는 지금까지 조용한 인물이었어요. 드라마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거나 전면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강혁에게서 받은 옷을 최화영 발밑에 던지는 그 장면, 그건 한영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패를 공개적으로 꺼낸 순간이에요. 너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오른팔이 이미 내 손에 넘어왔다. 이 메시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달한 거거든요. 그것도 최화영이 가장 많이 경계할 만한 방식으로. 한영자가 이강혁의 배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건 최화영과의 싸움에서 심리전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해요. 최화영이 믿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흔들면서 그녀의 완벽한 설계에 균열을 만들어가는 전략이에요. 근데 한영자가 이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낸 건 아닐까요? 최화영은 이제 이강혁을 토사구팽할 수도 있고 이강혁을 이용해서 오히려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거든요. 한영자의 다음 수가 뭔지 그게 이 드라마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예요. 이번 회차에서 드라마가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가 뭔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그게 연대의 힘이라고 봐요. 최화영의 전략은 사실 매우 간단해요.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갈라놓고 고립시키는 거예요. 마서린을 오장미와 싸우게 만들고 이강혁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게 하고 정숙희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분열시켜서 각계격파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오장미가 마서린을 안아주는 장면에서 그 전략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균열이 생긴 거예요. 오장미와 마서린은 지금까지 같은 편이 된 적이 없어요.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적대적이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최화영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드라마 전개상 편의를 위한 연대가 아니에요. 최화영이 그토록 열심히 끊어놓으려 했던 그 연결이 결국 최화영 자신의 행동 때문에 다시 이어진 아이러니예요. 적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 반작용으로 적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 최화영이 유일하게 계산하지 못한 변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연대가 과연 최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직 최화영 손에 너무 많은 카드가 쥐어져 있는 것 같아서 쉽게 방심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번 회차를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드라마가 굉장히 선명한 대비를 그려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한쪽에는 최화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 데이터와 기록, 검증 가능한 증거들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유전자 검사, 보육원 서류, 훈련된 증인들.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과학과 제도가 지지해주는 세계죠. 다른 한쪽에는 오장미와 정숙희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 감각과 기억, 감정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두꺼비 무늬 소품이 불러일으키는 무의식의 섬광, 뺨을 맞고도 안아주는 오장미의 온기, 마서린이 처음으로 무너지며 흘리는 눈물. 증거로 제출할 수 없는, 하지만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들이죠. 드라마는 지금 이 두 세계가 충돌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드라마를 계속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채화영의 논리는 완벽해요. 빈틈이 없어 보여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논리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거든요. 그 설명되지 않는 부분에서 결국 진실이 터져나오는 거잖아요. 두꺼비 무늬가 그 균열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작고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가 채화영의 거대한 설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 이게 이번 회차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다음 회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봤어요. 근거는 모두 이번 회차에서 심어진 복선들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다음 회차에서 채화영이 먼저 공세를 취하는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채화영은 이번 회차에서 이강혁의 배신이 드러났고 정숙희와 오장미가 연대하기 시작했고 두꺼비 무늬 소품이 등장했다는 걸 인지했을 거예요. 채화영 같은 사람은 위기를 감지하면 수비보다 공격을 선택해요. 가장 취약한 링크를 먼저 제거하는 방식으로요. 그 가장 취약한 링크가 정숙희예요. 정숙희는 진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고 그 기억이 살아나는 순간 채화영의 모든 게 무너지거든요. 채화영이 정숙희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계획이 일단 무산됐지만 다음 회차에서 더 교묘한 방식으로 정숙희를 고립시키거나 정숙희의 기억 자체를 의심받게 만드는 방향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 사람은 기억장애가 있어요. 의사소견서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숙희의 신뢰성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죠. 정숙희가 뭔가를 말하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그게 다음 회차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될 수 있어요. 근거는 이번 회차에서 이미 채화영이 정신병원 카드를 꺼내려 했다는 것. 그리고 정숙희의 기억이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채화영의 인식이 드러났다는 점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강혁이 한영자에게 증거를 넘긴 것. 이게 오히려 채화영의 함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채화영은 이미 이강혁의 심리 상태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같이 일해온 사람이잖아요. 이강혁이 두려움을 느끼면 어떤 행동을 할지, 누구에게 접근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다 계산해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혁이 넘긴 그 옷과 증거들, 그게 사실은 채화영이 의도적으로 흘린 가짜 증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한영자 측이 그 증거를 믿고 움직이는 순간 오히려 채화영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예요. 이강혁은 채화영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채화영의 각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시나리오의 근거는 채화영이 이번 회차에서 유전자 조작이라는 가장 강한 카드를 드러냈다는 것, 그리고 그 카드를 드러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채화영이 이강혁의 배신을 몰랐을 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침착하다면 그건 이미 그 배신까지 설계 안에 넣어뒀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어느 시나리오가 맞을지 다음 회차가 너무 기다려지지 않나요? 다음 화에서 결국 정숙희는 자신의 기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채화영의 설계 안에서 또 한 번 무너지고 말까요? 두꺼비 무늬 앞에서 눈을 빛내던 그 정숙희가 드디어 입을 열게 될지, 그 입이 열리기 전에 채화영이 먼저 막아버릴지. 한 가지는 확실해요. 채화영의 가장 완벽한 설계는 이제 가장 작은 물건 하나 앞에서 무너질 준비가 됐어요.